경험과 코치들의 전략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SD든 뭐든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레이스 오늘 시합 끝났는데 목표로 했던 바는 이루셨나요? 일단은 뭐 여성부에서 연수 씨가 일단 포디움에 올라가 줬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도 다 사고 없이 일단 잘 완주를 했고, 이번 양양 때는 다들 뭐 저번 영주와는 다르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다들 아낌없이 다 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으로는 코치로서 아쉬운 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저희 코치들도 MCT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도 구력에 대비 만족스럽지만 추후에 나갈 방향성이나 아니면 가능성을 본 거에 있어서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 씨가 포디움에 오른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랑 은주 코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가능성을 본 대회였다. 영주와 양양 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두 분 계획에 제가 포디움이 있었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해주신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포디움에 대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계속 뭔가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큰 그림 안에 있었어요. 저희가 제한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번에 라이딩을 보면서 연수씨가 5등을 했고, 이게 뭐 기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서 아직은 포디움에 가기에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은 약간의 경험과 코치들의 전략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 때도 항상 서머리를 할 때 그걸 준비를 했었죠. 라스트 상황에 대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일반 선수 출신들이 하는 라스트와 MCT에서 여성 선수들이 맞는 라스트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언지를 많이 드렸고, 도와주시는 분들 뭐 마도비님이나 아니면 저희들도 항상 어필 최정상에서 한 일은 연수씨 앞에 지나가는 여성 선수들을 체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의 큰 그림이었다. 어떻게든 일단 포디움에 올리겠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런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성적이었다. 네, 저만 모르는 저에 대한 큰 그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MCT 준비를 할 때 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떤 거를 중점으로 준비를 해주셨는지랑, MCT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치님이 이제 MCT 대회를 오래 보시면서 MCT 대회는 이런 대회인 것 같다, 이런 거 분석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MCT 대회를 본 후기를 일단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회원들 대회를 준비시켰을 때도 경험을 바탕 삼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완전 다른 종목의 경기라고 느낄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어택도 많고 거리 수가 굉장히 짧으니까, 시간도 되게 짧고 거리도 짧고 하니까 굉장히 막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다들 타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그래서 저는 선수 때 생각하면은 거리 수도 되게 길고 거리수가 긴 만큼 페이스도 다 조절해서 타는데, 이 MCT 같은 경우에는 조절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좋은 성적을 내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주를 하고 일단 이제 윤코치님이랑 이제 그런 거에 트레이닝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을 때 이거는 LSD든 뭐든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파워 훈련이랑 좀 그런 젖산 훈련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훈련을 이제 스케줄을 짜서 하긴 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은 S리그를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지도자들로서도 D리그를 이제서 2경기 뛰어본, 어떻게 보면 저희도 초보 코치예요. 물론 다른 이론적인 배경이나 경력이나 이런 건 탄탄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막 뭐 MCT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한테는 웃길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항상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구력들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다 DNF 날 거다, 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영주 MCT를 보고 굉장히 느낀 게 많았는데, 은주 코치가 말한 대로 일반 선수나 아니면 우리가 TV에서 접하는 도로 투어숍이랑은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였죠.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솔직히 레이싱의 거의 기본이라고 하는 육상에서도 점점 단거리 선수들의 기준이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단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피지컬이나 훈련 방식이 좋아지니까 이 MCT 60km, 50km를 중장거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일단 의문이 처음 들었어요. 저희는 거의 뭐 크리테리움에 어필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거리와 쉼없는 어택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주 MCT 전에 하기 전에 훈련 방식들,
LSD를 많이 해서 기초적인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인터벌 훈련으로 만드는 훈련 방식이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방식을 양양은 또 은주 코치가 거의 오늘 타신 이 부소치제 코스를 6, 7년 가까이 타고 1년에 많으면은 뭐 3번, 4번 가까이 타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시합으로? 시합으로 훈련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코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코스에 대한 분석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훈련 내용은 실제로 정말 고강도 인터벌 거의 단거리 선수들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 중에 강한 어택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그 훈련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멤버들한테도 항상 말하는 게 훈련한 내용을 믿어라. 여러분들이 존6, 존5로 타고 잠깐 쉬고 또 존6, 존5로 타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량이나 이런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량을 믿어라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주요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코스들도 답사를 해보고 준비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말은 제가 많이 하지만 제가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연수 씨가 뭐 이제 발목 에너기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 이제 부상이 있음에도 저는 생각보다 더 잘 탄 것 같아요, 연수 씨가. 그러니까 이 경기도 보면은 뭐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선수들은 좋은 기록이 나야 내 연봉과 연결이 되고 좋은 성적이 나야 내가 좋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적이 있거든요. 단체 팀 기록을 위해 3번 주자를 해주는 사람 아니면은 팀을 희생해주는 사람 실력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데 D리그는 감히 말하자고 하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혼전 상황만 지나고 DNF 상황만 아니면은 이제 이 팩에서 빨리 가서 다음 팩을 잡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주행보다는 생존을 위한 주행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거기 사이에 여자 선수들이 사이사이 섞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등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 씨한테 진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라이딩은 우리의 수준을 모르니까 DNF를 하지 말자였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생존을 위한 라이딩이 아니고 이제 연수 씨한테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들 역시도 앞그룹에 지나가는 여성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수 씨한테도 주위에 체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필을 지나갈 때마다 정상에서 앞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목적이나 미션을 두고 도전적으로 하셔야 뭐 제일 초심자라면은 DNF는 당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라이딩을 주도하셔야 재미도 있고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도 이런 방식이었었고 아까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MCT에 들어온다 아니면 내년에 MCT를 참가하고자 한다 하면은 어떤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테크닉적인 일단 부분 훈련을 일단 먼저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번 MCT도 초반에 낙차도 많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시는 동호인들도 이제 선수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팀에 뭐 이제 회원이 돼서 MCT 회원이 된다면 일단 기본적인 뭐 안전 수칙이나 뭐 테크닉 이런 걸 먼저 일단 진행을 할 것 같고 이제 그거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쵸? 인터벌 훈련.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초보자 분들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본 체력을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FTP의 수치에 크게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회원분들한테. 저희 팀에서 지금 FTP가 4.5대를 넘는 분이 하나도 없고 4점 초반 되시는 분들이 두 분 있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3점대예요. 보통 분기마다 한번 측정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3점대 초반이시라면은 LSD를 하시긴 하셔야 된다. 높은 고강도 훈련보다 어느 정도는 기초 체력이 따라주셔야 되니까 MC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은 근데 본인이 뭐 3.5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에 대한 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100, 200km씩 타는 훈련이 S리그 진짜 최상급 가면은 어느 정도 그 능력마저도 좌지우지 되겠지만 D리그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중장거리가 아니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솔직히 60km는 선수들 경기를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수들은 오늘 타신 코스들을 5바퀴 막 6바퀴씩 타는데 그 선수들이랑 만약에 같이 탄다면은 아무도 안 따라갈 거거든요. 이 MCT 선수들이 가는 어택을 아무도 안 쫓아갈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그 사람들은 더 크게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MCT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LSD를 해서 어느 정도 점대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고강도 훈련을 하셔도 좋겠다. FTP 값은 보통 중장거리 선수들이 가져가는 편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벌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더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선수들도 그래요. 보면 FTP가 잘 나오는 선수가 있고 진짜 막 국가대표고 막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FTP가 좀 적게 나오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FTP에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살짝 썰을 풀자면은 작년 말인가에 한번 여자 국가대표팀이 FTP 측정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3점대 선수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FTP를 측정한 것처럼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측정하진 않아요. 그냥 못하다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냥 대부분들 이런 식으로 FTP를 생각을 하세요. 이건 실력이 아니니까. 이걸 왜 이렇게 타야 되냐.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는 막 그렇죠. 타서 높여야 돼.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하는데 우리는 0.1이라도 높여야 돼. 막 조금 더 1초라도 더 그렇죠. 타야 돼. 이러면서. 조금 더 발전된 나를 보여줘야 돼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있었죠? 3점대 선수도 있다고 그때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수도 진짜 누군가가 쪼아서 너 이거 안 나오면 안 돼라고 했으면 더 좋은 기로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FTP는 어느 정도만 갖춰지시면은 그 이후에는 본인한테 맞는 훈련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압 변속하는 그런 것도 본인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FTP가 막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기압 변속을 뭐 가볍게 타는 스타일도 있고 무게 타는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의 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럼 저희 팀은 MCT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동호인이잖아요. 1년차란 말이에요. 이게 막 5년차, 6년차 아니면은 뭐 오래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올 한 해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막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레이싱팀한테 주문한 거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전거를 다시 즐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몸도 리프레시하고 물론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니네가 D리그에서 물론 이번에 연수 씨가 좋은 기록을 냈지만 뭐 니네가 D리그에서 뭐 이 정도 성적인데 니네가 뭐 그 정도 했냐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참가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하신 분들 모두 개인이 다 도전이고 정말 노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식단을 조절하시든 시간을 빼서 훈련을 하시든 저희 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쉬자, 즐기자. 우리가 자전거를 그냥 정말로 재밌게 탔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즐기자 한 다음에 날이 좀 추워질 때쯤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훈련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뭐 지금 이제 팀 생긴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올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들 이상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고 없이 하는 게 일단 목표고 청년대회가 첫 번째 대회인데 날이 춥더라도 좀 잘해서 처음 대회부터 이제 출전을 많이 해서 포인트나 점수를 좀 많이 쌓아서 저희도 이제 뭐 DMG 같은 대회 같은 것도 출전을 해서 조금 더 실력 향상도 되고 더 좋아지면 이제 S리그까지 갈 수 있는 그걸 목표로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혹시 S리그 올라가면 D리그 한 팀 더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이제 뭐 저희 회원들을 이제 열심히 저도 가르치고 계속 끌어올려서 이제 그렇게 되면 D리그도 더 하나 만들고 이제 해야죠. 저는 D리그의 지방령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연수 씨도 타다 보면은 이제 S리그 가고 싶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원래 이제 동메달 따면 3등 하면 2등 하고 싶고 2등 하면 1등 하고 싶고 1등 하면 또 더 잘 타고 싶고 이제 계속 1등만 하고 싶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MCT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다 만들어서 같이 가시죠. 자신 있지 그래. 네, 늦은 밤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포디움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수 씨도 너무 잘 따라와 고생하셨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